대출 규제 또 나왔다. 지금이라도 대출, 저는요 대출 규제가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요, 야, 이게 정부가 정말 정신 못 차리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다 깨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이 뭡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요, 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들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는데 이재명 정부 때는 더한 것 같아요. 정부가 모든 일을 하려고 듭니다.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동산이 올라가고, 그죠? 주식시장이 지금 뭐 거품이 껴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대출 규제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대출 규제도 한두 가지 규제가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미쳤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에 관계없이 1억 원으로 제한한대요. 마이너스 통장 만기 연장 때 한도를 감액한다고 합니다. 비대면 채널 일별 한도도 제한한대요. 여기에 핀테크 플랫폼을 통한 대출 갈아타기도 제한하고요. 심지어 가상금리는 인상을 하고요. 우대금리는 축소를 한대요. 그냥 욕이 나오지 않나요? 제가 순간적으로 욕을 하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예, 제가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욕은 안 했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깨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게다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 돈은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 소비가 늘어나요. 소비가 늘어나야 기업이 있잖아요. 생산을 더 많이 해요. 기업이 생산을 더 많이 하려고 그러면 많은 직원들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은 소득이 생깁니다. 그럼 그 소득을 가지고 다시 소비하거든요. 이렇게 경제는 선순환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선순환.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지금 부동산 잘못하고, 부동산은 진짜 통제불능입니다. 주가도 제가 봐서는 미쳤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러니까 이제 대출 한도를 조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 제가 봐서는 다 절단납니다. 다 절단나요.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지금 대출을 보면 겁나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을 보면 2026년 6월 11일에 108조 1천억 원입니다. 네, 이게 신용대출 잔액이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2024년에는 103조 8천억까지 줄어들었어요. 2021년에는 139조 6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다가 2025년에 조금 늘기 시작했습니다. 0.5% 늘었습니다. 그래서 104조 3천억 원이 됐는데 갑자기 2026년에 들어와서 폭증하고 있는 겁니다. 3.6% 올 들어서 올랐고요. 아마 전년 대비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불안한 거예요. 오, 신용대출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마이너스 통장도 늘어나거든요. 마이너스 통장이 6월 8일 현재 42조 9,516억까지 늘었습니다. 올 들어서만 8.1%가 늘은 거예요. 3조 2,166억 원. 그러니까 지금 금융당국도요,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돈 빌려서 비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로도 보시면 서울 아파트 올라가는 거 장난 아니잖아요. 서울 아파트. 그만큼 말입니다. 71주 연속 올라간다고 하니까 비투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뭐 여러분들이 보나 제가 보나 그냥 대동소이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공급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안 할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부자가 더 부자 되는 것을 더불어민주당도 싫어하고 이재명도 싫어합니다. 본인도 사실은 부자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야, 정말로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다음 스텝은요, 100% 공급을 뭐 하는 것보다 통제할 거예요. 통제.
통제 중에 핵심 통제가 세금 폭탄 안기는 거죠. 그죠? 게다가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출 받자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무실을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대출을 지금 일으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순식간에 대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이제 하나은행에서 제가 보내달라는 서류 다 보내주고 검토를 받고 있는데 언제 결정이 날지 봐야 되지만 저는 사무실에 대한 대출이잖아요. 이거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기타 대출에 들어갑니다. 기타 대출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통제에 안 걸릴 거라 생각이 되지만 또 모르죠. 요즘같이 통제를 많이 하는 시장에서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대출 규제 많이 할 거니까 빨리 대출을 좀 더 받아 놓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아졌다는 거. 그만큼 말입니다. 나라가 점점 통제 사회가 돼 가면서 야, 대출 미리 받아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거 지금 많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조였으면 좋겠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정부는요, 대출 규제가들을 빼들 거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돈 필요한 사람들은요, 규제 전에 빨리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5천만 원 받을 거 8천만 원 받고요. 8천만 원 받을 거 1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왜? 앞으로 말입니다. 대출 받으려면 그만큼 어려워지니까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돈 있는 사람도요, 대출 받기가 어려운 게 이재명 정부 치하입니다. 그만큼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시장에서는요, 먼저 움직이게 만든다. 그 뜻이에요. 그 규제가 나오기 전에 나는 더 많은 대출을 받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렇지만 그런 게 모두가 사실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 정말로 시장 많이 움직인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